어젯밤도 또 그랬죠? 분명히 뭔가를 하려고 부엌에 갔는데 막상 가서는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한참을 서 있다가 아, 맞다 물을 마시려고 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의 그 당황스러움.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자꾸 늘어나고 계시지 않나요? 만약 이것이 단순한 깜빡거림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고 계시는데 오늘 이 한 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뇌 건강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0년간 신경과에서 근무해온 김현우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치매와 뇌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확인한 놀라운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며칠 전 제 병원 진료실에 73세 되시는 박영순 할머니가 딸과 함께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처음 말문을 여시면서 이렇게 하소연하셨어요. 선생님, 저 정말 미쳐가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손자 이름도 헷갈리고 어제는 가습을 켜놓고 깜빡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닌지, 이제 정말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건 아닌지 걱정이 태산 같으셨던 거죠. 그런데 할머니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밤늦게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시거나 핸드폰으로 뉴스를 확인하시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취침 시간이 늦어지셨던 겁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뇌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키는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혹시 건망증이 심해진 게 몇 달 전부터인가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맞아요. 겨울부터 그런 것 같아요. 답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잘못된 수면 패턴이 만들어낸 문제라는 걸 말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밤늦게 자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뇌세포 손상 위험이 2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뇌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낮 동안 쌓인 독성 물질들을 청소하고 중요한 기억들을 정리해서 저장하고 손상된 뇌세포들을 복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대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밤 9시에서 11시 사이인데 이 시간에 잠들지 못하고 계속 깨어 있으면 뇌가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마치 청소부가 일할 시간에 집 주인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으면 제대로 청소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실제로 박영순 할머니께서는 제 조언에 따라 취침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불과 2주일 만에요? 오늘은 뭔가 머리가 막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니 한 달 후에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예전처럼 깜빡깜빡하는 일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언제 자느냐가 바로 우리 뇌 건강의 핵심 요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왜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6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잠들기가 이렇게 어려워진 걸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변화들 때문입니다. 지난달 제 외래에 오신 68세 이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할머니는 평생 저녁 9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서 10시면 깊이 잠들곤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6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갑자기 밤 11시가 되어도 전혀 졸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서도 한두 시간씩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드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 정말 이상해요.
예전에는 머리만 베개에 닿으면 바로 잠들었는데 요즘은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해져요. 그러다 보니 새벽 3시, 4시에 겨우 잠드는데 아침에는 또 일찍 깨어나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고 머리가 멍해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바로 원인을 설명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되어야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특히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도 안 되는 양만 분비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해가 지고 어둑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뇌의 송과체라는 부분에서 멜라토닌이 쏴하고 분비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마치 우리 몸 안에 정교한 시계가 있어서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시계가 고장나기 시작해요. 멜라토닌 분비가 불규칙해지고 양도 줄어들면서 자연스러운 졸음이 오지 않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깊은 잠을 유지하는 회로까지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깊숙이 잠들어 있을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얕은 잠만 자게 되거든요. 작은 소리에도 금세 깨어나고 화장실 때문에 일어나면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이 걸리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뇌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충분히 깊게 잠들지 못하면 우리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바로 치매의 주범이에요. 정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면 우리 뇌에서는 뇌척수액이라는 특별한 액체가 마치 세탁기의 물처럼 뇌 전체를 훑으면서 독성 물질들을 씻어냅니다. 하루 종일 뇌세포들이 활동하면서 생긴 찌꺼기들, 특히 이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해로운 단백질들을 깔끔하게 제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 작업이 엉망이 되어버려요. 연구진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하루만 제대로 못 자도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평소보다 많이 쌓였다고 합니다. 며칠씩 계속 수면이 부족하면 이 독성 물질이 점점 더 많이 축적되면서 뇌세포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특히 큰 타격을 받는데 그래서 건망증이 심해지고 새로운 것을 기억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명자 할머니께도 이런 설명을 해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그럼 제가 요즘 자꾸 깜빡하는 것도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 건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맞습니다.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뇌가 제대로 회복할 수 없어서 낮에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올바른 수면 습관을 만들면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깊고 좋은 잠을 잘 수 있거든요. 핵심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잠들어야 우리 뇌가 가장 효과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잠만 충분히 자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몇 시간을 자느냐보다 언제 자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얼마 전 제 병원에 오신 71세 정한수 할아버지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8시간씩 꼬박꼬박 주무시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잠드는 시간이 새벽 2시였고 일어나는 시간이 오전 10시였죠. 선생님, 저는 잠도 충분히 자는데 왜 자꾸 깜빡하고 머리가 멍할까요? 친구들은 다 저보다 잠을 적게 자는데 훨씬 정신이 또렷해 보여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밤늦게 일하는 습관이 있으셨고 은퇴 후에도 그 패턴이 그대로 이어져서 밤늦게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으시다가 새벽에 주무시곤 하셨어요. 잠자는 시간은 충분했지만 뇌 건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수면이었던 거죠. 우리 뇌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바로 밤 9시에서 11시 사이예요.
이 시간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수만 년 동안 해가 지면 잠들고 해가 뜨면 깨어나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진화해 왔습니다. 특히 밤 9시부터 11시 사이는 멜라토닌 분비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이에요. 이때 잠자리에 들면 가장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시간대에 잠들어야만 뇌에서 진짜 중요한 일들이 제대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바로 뇌가 가장 활발하게 청소 작업을 하는 시간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물질들을 제거하고 낮에 학습한 내용들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작업도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밤 9시에 잠든 사람과 새벽 1시에 잠든 사람이 똑같이 8시간을 자도 뇌 건강 측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밤 9시에 잠든 분들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훨씬 좋은 점수를 받았고 집중력도 월등히 뛰어났어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까지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 뇌에는 여러 단계의 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단계인 서파 수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서파 수면 상태에서만 뇌척 수액이 제대로 순환하면서 독성 물질들을 씻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파 수면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입니다. 새벽에 잠들면 아무리 오래 자도 이 소중한 서파 수면을 충분히 얻을 수 없어요. 마치 세탁기에 옷을 넣고 헹굼 과정 없이 바로 탈수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겉으로는 잠을 잔 것 같지만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정한수 할아버지께 이런 설명을 해드리고 취침 시간을 밤 9시 30분으로 앞당겨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일찍 어떻게 잠들어요? 하시며 걱정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따라 하시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단 일주일 만에 할아버지가 전화를 주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이렇게 맑은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낮에도 피곤하지 않고 집중력이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한 달 후 병원에 오셨을 때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즘은 손자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약속도 잘 기억해요. 아내가 그러는데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고 해요. 화도 덜 내고 말도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단 1시간 차이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뇌를 살리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밤 9시에서 11시 사이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뇌를 위해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밤 9시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울까요? 많은 분들이 일찍 자려고 하는데 눈이 말똥말똥해져서 잠이 안 와요라고 하시거든요. 지난주에 저희 병원에 오신 69세 김순덕 할머니도 그런 경우였어요. 선생님, 저도 일찍 자려고 해봤는데 침대에 누우면 오히려 잠이 안 와요. 그러다 보니 결국 또 늦게 자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할머니와 자세히 이야기해보니 잠들기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잠들기 직전까지 핸드폰을 보시는 거였죠. 침대에 누워서도 뉴스를 확인하거나 가족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시다 보니 뇌가 계속 각성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핸드폰이나 텔레비전,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완전히 속입니다. 우리 뇌는 이 파란색 빛을 보면 아직 낮이구나, 깨어 있어야겠다 하고 판단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뚝 멈춰버려요. 아무리 몸은 피곤해도 뇌는 잠들 준비를 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잠들기 2시간 전에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평상시의 3분의 1까지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밤 9시에 잠들고 싶으시면 적어도 저녁 7시부터는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김순덕 할머니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하시는 거였죠. 보통 밤 8시나 9시에 식사를 하시고 식사 후에 바로 잠자리에 드시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이 음식을 소화하려면 최소 3시간은 걸려요. 배가 부른 상태로 누우면 위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은 잠에 빠지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할머니는 오후에 커피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점심 먹고 나면 졸려서 커피 한 잔씩 마셔요. 그래야 오후에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오후 2시에 마신 커피의 카페인이 밤 10시까지도 몸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가장 힘들어하신 건 잠자리에 누우면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점이었어요. 애들 걱정, 집안일 걱정, 내일 할 일들이 자꾸 생각나서 잠이 안 와요. 특히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날은 더 심해져요. 이런 걱정 반복은 뇌를 계속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면서 멜라토닌과 정반대 작용을 하는 거죠. 멜라토닌이 이제 쉬자고 신호를 보내면 코르티솔이 아니야. 아직 해결할 문제가 많아라고 반대 신호를 보내는 셈이에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뇌를 깊은 잠으로 안내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저녁 6시 이후에는 조명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했어요. 거실에 메인 조명 대신 작은 스탠드만 켜놓고 지내시라고 했죠. 우리 뇌가 이제 하루가 끝나가는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녁 식사는 늦어도 6시 30분에는 마치시고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절대 드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캐모마일차 같은 걸로 바꾸시라고 권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잠들기 전 1시간 동안의 루틴이었습니다. 차분한 음악을 작게 틀어놓고 깊게 숨을 쉬면서 하루 있었던 좋은 일들만 떠올려 보시라고 했어요. 걱정거리가 떠오르면 내일 아침에 생각하자 하고 미뤄두시라고 했죠. 할머니가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지 열흘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침대에 누우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그리고 한밤중에 깨는 횟수도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환경과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도 올바른 신호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으로 빠져들 수 있어요. 이제 실제로 수면 습관을 바꿔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도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요. 먼저 대전에 사시는 72세 장태수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작년 가을부터 심각한 건망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어요. 장을 보러 나가서 뭘 사려고 했는지 까먹고 약 먹는 시간도 자꾸 놓치고 심지어는 집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몰라서 1시간씩 찾아 헤매는 일이 반복되었거든요. 할아버지의 아드님이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모시고 오셨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수면 패턴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매일 밤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잠들고 아침 9시에 일어나시는 거였죠. 잠자는 시간은 충분했지만 뇌가 회복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부터 밤 9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일찍 어떻게 잠들어? 라고 걱정하셨지만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면서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셨어요. 놀랍게도 단 2주일 만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정말 이상해요. 오늘은 장 보러 나갔는데 사려던 물건들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맑은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목소리에서 기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에 병원에 오셨을 때는 더욱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요즘은 손자들과 체스도 두고 신문 읽는 것도 재미있어졌어요. 예전에는 신문을 봐도 금방 까먹었는데
이제는 며칠 전에 읽은 기사 내용도 기억이 나요. 아드님도 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다며 감격해 하셨어요. 두 번째로 경기도 광주시에 사시는 67세 최미경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겸. 할머니는 밤마다 서너 번씩 깨어나는 것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계셨거든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씩 걸리니까 결국 제대로 잔 건 4~5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 경우에는 잠들기 전 루틴을 완전히 바꿔드렸어요. 저녁 6시 이후에는 핸드폰을 거의 보지 않으시고 대신 따뜻한 목욕을 하신 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도록 했죠.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어요. 가장 중요했던 건 침실 환경을 바꾼 거였어요. 작은 야간등도 모두 끄고 완전히 어둡게 만들었고 실내 온도도 18도 정도로 서늘하게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우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확연한 차이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의 얼굴 표정부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2달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손자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도 있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녀왔어요.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밝아졌어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웃는 일이 많아졌다고 해요. 할머니가 1달 전에 주신 편지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밤을 다르게 보내니 낮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잠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이제는 밤 9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서 깊이 잠들 수 있고 아침에는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수면 시간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셨다는 점입니다.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라 단순히 언제 자느냐를 바꾼 것만으로도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밤 9시 30분, 늦어도 10시에는 잠자리에 드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잠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참고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수면 습관이 곧 뇌 건강의 열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위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